당신이 진심으로 관심을 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회피형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관계에서든 대개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은 교감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관련된 두 사람 모두에게 이러한 역학은 정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한 가지 특정한 가정에 의존합니다. 바로 당신의 감정적 투자가 변함없을 것이며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당신의 관심은 보장되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모든 기준틀은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관심을 끊었을 때 회피형 사람이 겪는 내면의 과정과 왜 이 깨달음이 그들에게 그토록 다르게 다가오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멀어졌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식었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회피형 사람의 반응은 내면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회피형 사람은 당신이 항상 자신을 신경 쓸 것이라는 핵심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관계의 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당신을 밀어내고 거리를 두고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당신의 감정적 투자가 온전할 것이라는 근본적인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멀어질 때 당신이 아파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당신이 궁금해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질문과 걱정, 그리고 다시 연결되려는 시도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기대는 의식적인 계획이 아니라 그들이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심지어 그들이 그것을 거절할 때조차도 그들에게는 안전망으로 작용합니다.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 돌아오면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거리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결코 진짜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 역학은 그들이 떠나 있는 동안에도 당신이 계속 신경을 쓸 때만 작동합니다. 당신이 관심을 끊으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쌓아 올린 근본적인 전제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리를 둘 때 당신의 눈에서 상처받은 모습을 보길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멀어짐에 반응하기를 기대하지만 당신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는 질문을 기대하지만 그 질문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부재함에 따라 그들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직면해 본 적 없는 상황, 즉 진정한 통제력의 상실을 겪게 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거리를 둠으로써 친밀감을 통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이 공간을 만들고 당신이 반응하면 그들은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관심을 끊으면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관계를 조율하던 그들의 주된 도구를 빼앗아 버립니다. 회피형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당신은 먼저 연락하지 않고 그들의 일상에 대해 묻지 않으며 약속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당신이 어떤 감정적 투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마침내 그들이 연락해 올 때 당신은 그들이 늘 감지하던 고통이나 희망의 기류 없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투는 중립적이고 관심은 최소한에 머뭅니다. 차갑게 대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관심할 뿐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분노나 상처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분노는 당신이 아직 무언가를 느낄 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처는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감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무관심은 그들이 이제 당신에게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를 두면서도 자신의 중요성을 유지하는데 모든 패턴을 의존하는 사람에게 무의미함이란 그들이 단 한 번도 대비하지 못한 유일한 결과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대개 당신의 관심을 압박으로 느낍니다. 심지어 당신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교감과 더 큰 일관성, 그리고 더 많은 감정적 여유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내면의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들은 거리를 둠으로써 이 불편함을 처리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불편함이 존재하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 세계에서 그들의 위치를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관심을 끊으면 그 증명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교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교감 욕구를 압박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 압박이 사라진다고 해서 안도감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패닉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생각 위에 관계의 안정감을 구축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이해할 기준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의 무관심이 전략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회피형 사람이 깨달을 때 내면의 동요는 더욱 심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피형 사람을 조종하고 자신을 쫓아오게 만들려고 무관심한 척을 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거짓된 무관심 아래에 숨겨진 관심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조종을 눈치챕니다. 하지만 진짜 무관심에는 뉘앙스가 없습니다. 숨겨진 의도도 억눌린 감정도 계산도 없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그저 앞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회피형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도 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마음을 정리하면 그 사람의 에너지는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회피형 사람 주변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아무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무관심은 회피형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도 유발하지 못하는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대부분의 회피형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자신 때문에 상처받거나 좌절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비록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한 반응들은 여전히 상대방의 감정적 경험의 중심에 회피형 사람을 놓아둡니다. 상대방이 회피형 사람의 행동 때문에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당신이 무언가를 느낀다는 그 인과관계는 비록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연결고리를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이 인과관계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회피형 사람이 무언가를 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당신의 감정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능력을 잃었고 이는 곧 멀어져 있는 동안에도 당신과 그들을 연결해 주던 보이지 않는 끈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의 상실은 회피형 사람들이 관계에서 좀처럼 겪어보지 못한 특수한 종류의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거리를 통제하는 쪽에 익숙합니다. 언제 멀어질지, 언제 다가갈지 그들이 결정합니다. 연결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통제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투자하고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당신이 관심을 끄는 순간 회피형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거리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관심해짐으로써 이미 무한한 공간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공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평생 관계에서 의존해 온 도구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그들에게는 예비 전략조차 없습니다. 회피형 사람은 당신의 무관심을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연락을 취하며 평소와 같은 패턴을 기대합니다. 자신들의 연락에 기뻐하거나 떠났다는 사실에 아파하거나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는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감정을 담지 않고 최소한으로만 대답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예전 같았으면 당신을 걱정시키거나 질투하게 하거나 흥미를 끌었을 만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예의 바르게 대답하지만 명백히 흥미가 없어 보입니다. 기회다 싶어 뛰어오르거나 적어도 열의를 보일 것을 기대하며 만나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쁘다며 다른 시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시험은 그들이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투자는 끝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시험들은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형 사람이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 모순되는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이자 언제나 그곳에 있을 거라 믿었던 당신의 관심을 찾아내려는 발버둥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에게 이 상황이 특히 힘든 이유는 평소의 대처 전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들은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무관심을 통해 궁극적인 거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쫓아가지 않으니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 간격을 좁히려 하지 않으니 더 이상 공간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관계의 불편함을 다루는 그들의 주된 방법인 거리두기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익숙한 방식으로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느끼며 갇혀버립니다. 이런 감정적 충격에는 종종 회피형 사람들이 평소 느끼지 못하는 특정한 후회가 수반됩니다. 그들은 관계를 떠나거나 사람들을 밀어내고 안도감을 느끼는 데 익숙합니다. 약간의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주된 감정은 안도감입니다. 압박감이 사라졌고 기대가 없어졌으며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회피형 사람이 기술적으로는 아직 상대의 삶에 존재할 때 누군가가 관심을 끊어버리면 안도감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그토록 가치 있게 여겼는지 미처 몰랐던 무언가를 잃었다는 자각만 커져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자신이 어떻게 대하든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영구적인 것으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조건부였다는 것, 즉 그들의 착한 행동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사람에게 기꺼이 투자하려는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상실감을 만들어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모순된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신경 써주길 바라지만 그 관심이 주는 압박감은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감을 원하지만 그 교감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관심을 끊으면 이 모순들이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회피형 사람은 당신이 자신을 신경 써주길 원했지만 이제 당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무의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교감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어떠한 교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모순은 결국 그들 스스로 만들어냈지만 결코 원하지 않았던 현실 속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또한 회피형 사람이 스스로를 관계의 운명을 통제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능력마저 빼앗아갑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관계의 결정권자로 여깁니다. 그들은 얼마나 가까워질지, 언제 떠날지, 남을지 결정하며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조차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내면의 서사를 유지합니다. 자신이 선택권을 가졌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있지만 주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무관심은 그 서사를 파괴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선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권력은 결국 당신의 관심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임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관심이 없다면 그들은 이 역학 속에서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이따금씩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 없이 나타나는 한때 알고 지내던 사람일 뿐입니다. 회피형 사람은 이를 정확히 상실감으로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애도에 가까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친밀해지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자신에게 안전함을 상징했던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잃은 것에 대해 애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그들의 애착 담요 같은 것이었습니다. 밀어내고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길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사라졌고 그들은 그것이 존재했을 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그 부재를 체감합니다. 이러한 애도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유와 독립을 원한다는 자신들의 의식적인 믿음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쫓아오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신이 그렇게 하자 그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계속 자신을 신경 써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당신이 그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만 작동할 수 있었던 불가능한 역학이었습니다. 일부 회피형 사람들은 이전에 보여준 적 없는 노력을 기울이며 다시 관계를 연결하려 시도함으로써 당신의 무관심에 반응합니다. 갑자기 시간을 더 내고 연락을 자주 하며 당신의 일상에 더 큰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가된 노력이 반드시 조종이나 전략은 아닙니다. 종종 자신이 필요로 하는지 몰랐던 것을 잃은 데 대한 진심 어린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대개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이 자신이 잃은 것을 깨닫고 다시 다가가려 할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감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간 후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 진정으로 변한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의 커진 노력은 당신의 진정한 무관심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이는 그들에게 더 큰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되살리려 하지만 그 노력이 헛되다는 것은 곧 명백해집니다. 반면 다른 회피형 사람들은 당신을 완전히 피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익숙한 거리두기 패턴으로 관계를 통제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의 무관심을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완전히 분리해버립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관심을 끊었다는 증거를 보는 것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게 될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회피는 그들의 전형적인 거리두기 행동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패턴은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둔 채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회피는 훨씬 더 영구적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당신이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기보다는 당신이 얼마나 무관심한지 정확히 모르는 모호함을 유지하는 쪽을 택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무관심에 직면한 회피형 사람의 고통에는 종종 불신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이 정말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당신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증거를 보면서도 그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 아래에 익숙한 관심이 숨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중립적인 대답을 숨겨진 상처로 해석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호작용 속에서 억지로 감정적 투자를 일궈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밀당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로 마음을 정리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결코 부서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무언가를 자신들이 영구적으로 망가뜨렸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수용은 그들의 행동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뒤따랐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들이 떠났던 관계에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내면의 서사와 충돌합니다. 당신이 관심을 끊었을 때 회피형 사람이 겪는 일은 그들의 애착 패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이 밀어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당신의 감정적 투자가 없다면 그들은 관계에서의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관계에 어떻게 머물러야 할지 그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패턴은 타인이 자신에게 하는 감정적 투자를 관리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투자가 사라지면 그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사실은 당신의 관심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가까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이 멀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그들의 회피가 강인함이나 자립심이 아니라 당신의 참여가 있어야만 작동하는 방어적 패턴이었음을 폭로합니다. 이 상황에서 회피형 사람들이 마주하는 뼈아픈 진실은 종종 무언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경 써줄 때 그들은 당신의 투자를 압박이나 의무 혹은 요구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곁을 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연결을 유지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친밀함에 대한 자신들의 불편함이라는 렌즈를 통해 당신의 관심을 해석했고 이로 인해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사라지고 나서야 자신들이 무엇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 뒤늦은 깨달음이 유독 고통스러운 이유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이 상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멈춘 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상황의 피해자인 척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아껴주던 사람을 밀어냈고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는 명확하며 회피형 사람은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현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겪고 있는 회피형 사람을 지켜보는 분들이라면 그들의 고통이 당신이 다시 관계에 개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무관심 앞에서 느끼는 회피형 사람의 불편함은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감정적 과제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돌보거나 그들의 행동이 낳은 결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실제 상실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패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상실의 위협이 아니라 진짜 상실 말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무관심은 어쩌면 이 회피형 사람이 감정적으로 곁을 내주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겪는 첫 번째 진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애착 패턴을 점검하고 변화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과정을 헤쳐나가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회피형 사람에게 반드시 배워야 할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관심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끝없이 함부로 대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적 투자가 변함없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회피형 사람은 당신의 감정이 정지되어 있고 변하지 않으며 영구적이라는 가정하에 행동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대우받는 방식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또 변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꼭 필요한 교훈입니다. 회피형 사람은 대우를 받지 못해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감정을 투자했기 때문에 평생 이 현실을 마주하지 못한 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 쓰는 것이 무의미해졌을 때 기꺼이 관심을 거둔 당신의 결단은 그 패턴을 깨뜨리고 회피형 사람이 지금까지 교묘히 피해왔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와 직면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마음을 거둘 때 회피형 사람이 무엇을 겪는지 이해한다고 해서 당신의 무관심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당신을 밀어내는 사람에게 감정적 투자를 유지해야 할 책임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회피형 사람의 고통이 비록 진짜일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들은 정서적 단절을 선택했고 거리를 두는 것을 선택했으며 당신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음을 거두겠다는 당신의 결정 역시 동등하게 정당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관계와 사람들에게 투자하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의 선택에 회피형 사람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그 결정을 번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뼈아픈 진실은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쏟아 밀어냈던 바로 그것을 원했다는 사실을 대개 너무 늦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길 원했고 당신의 관심을 원했고 교감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취약해지지도 상호작용을 하지도 일관되게 곁에 있어 주지도 않는 불가능한 조건에서 이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제공하기를 멈출 때 회피형 사람은 그 조건들이야말로 사실 교감을 가능하게 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기대, 상호작용에 대한 바람 일관성에 대한 필요, 이것들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기능하는 관계의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회피형 사람은 이 필수 조건들을 거부했고 그 결과 관계를 잃은 것입니다. 그 상실은 아픕니다. 그리고 응당 아파야만 합니다. 고통은 정보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을 마주하며 겪는 회피형 사람의 고통은 그들의 패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사람을 밀어내는 데에는 실제적인 대가가 따르고 정서적 단절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정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심을 끊은 후 회피형 사람의 달라진 행동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십시오. 그것은 통제력 상실에 대한 반응일 뿐 교감 능력의 진정한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회피형 사람들은 이러한 상실을 동기로 삼아 치료와 개인적 노력을 통해 애착 패턴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당신이 다시 신경을 쓰고 자신은 거리를 유지하는 과거의 역학을 복구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되찾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다시 정서적 단절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구분하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되는 행동의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단지 초반에 노력이 증가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애착 패턴의 진정한 변화에는 수개월 또는 수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뜬 직후 보여주는 몇 주간의 증가된 관심은 변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패닉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감정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관계가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종착점입니다. 회피형 사람은 당신의 무관심을 거절로 느낄 수 있지만 현실은 그저 당신이 일방적인 역학에서 참여를 거두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을 초래한 조건은 회피형 사람이 반복적으로 곁을 내주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이지 그들 고통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결과에 화가 날 수는 있지만 해결책은 그들의 회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다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당신의 관심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행동 자체를 그들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이 당신이 더 이상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대부분 평생 동안 회피해왔던 것, 즉 자신들의 애착 패턴이 미치는 진짜 영향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밀어낸 사람이 완전히 마음을 돌렸을 때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믿음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부재함으로써 그들의 패턴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자율성으로 위장한 고립이자 자유로 포장된 외로움입니다. 이 가시성은 몹시 불편하며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이를 직접 마주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당신이 진짜로 그들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거나 관계의 중요성을 축소할 것입니다. 당신을 잃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의 단점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적 반응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에 온전한 무게를 느끼지 않도록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솔직한 자기 반성을 방해합니다. 회피형 사람이 당신의 무관심을 볼 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미래의 가능성을 잃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주고 있는 동안 회피형 사람은 자신이 준비가 되었다고 결정할 때 언제든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언제라도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관심은 그 문을 영구적으로 닫아버립니다. 관계는 이제 일시 정지된 것이 아니라 끝났습니다. 돌아갈 곳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회피형 사람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갔고 이러한 움직임은 회피형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관계의 타임라인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시간을 마음껏 써도 당신은 항상 그곳에서 기다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무기한,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며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한계와 경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통제력을 갖지 못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거두었을 때 회피형 사람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면 당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그들을 바꾸려는 전략이나 돌아오게 만들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곁을 내주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쏟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진정한 감정적 변화입니다. 패닉이든 갑작스러운 노력의 증가든 완전한 회피든 방어적 축소든 그 변화에 대한 회피형 사람의 반응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성장이나 변화의 가능성을 위해 정확히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회피형 사람에게 마음을 돌렸고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들의 불편함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패턴이 미치는 영향을 느껴야 합니다. 사람을 밀어내면 결국 사람들이 진짜로 떠나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심은 무한하고 조건 없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호작용과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지속되었던 당신의 관심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회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계속 신경을 썼을 때 당신은 의도치 않게 그들의 패턴이 효과가 있다는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그 강화를 깨뜨리고 현실이 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그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 자신의 패턴을 점검할지 아니면 변화를 막기 위해 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픈 진실은 회피형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를 완전히 잃고 나서야 비로소 관계에 대한 자신의 방식을 기꺼이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아무리 인내심 있고 조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의 패턴을 유지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반성과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결과를 창출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할 일은 그들의 감정적 과정을 관리하는 것도 신경 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상호적으로 교류되고 존중받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며 당신의 관심을 반복해서 거부한 사람에게 마음을 끄는 것으로서 당신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회피형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과정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들을 대신해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꼭 필요한 불편함입니다. 그들이 겪는 상실은 진짜 상실입니다. 그들이 느낄지도 모르는 후회는 마땅한 후회입니다. 이 모든 힘든 감정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결과로부터 회피형 사람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지 못하게 가로막을 뿐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던 역학에서 당신의 참여를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그 철회에 대한 회피형 사람의 반응은 온전히 그들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을 볼 때 회피형 사람은 또 다른 불편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정적 안식처로 삼았던 것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습니다. 당신과의 친밀함을 거부하긴 했지만 당신의 변함없는 존재는 그들이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삶을 사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마음대로 다가갔다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공간 덕분에 그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없이도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그 안식처를 없애버립니다. 외로움이 너무 무거워질 때 혹은 헌신 없이 인정받고 싶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적극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편리할 때 그 관심에 다가갈 수 있는 선택권마저 잃었습니다. 선택권의 상실은 그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의 정서적 여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회피형 사람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마음을 끊었음을 깨달을 때 진심으로 혼란을 겪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이런 결과를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자신들이 찾던 완전한 자유를 줄 것이라 믿었지만 그들이 상상했던 자유는 해방감보다는 버림받은 느낌에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은 회피형 사람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관심해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당신이 신경 써주기만을 바랐습니다. 감정적 유대가 주는 혜택은 원하면서 그에 따르는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제한적인 혜택마저 잃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패턴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한 결과만 남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얻을 것이라 생각했던 자유는 결국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고립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또한 회피형 사람이 관계에 대해 스스로 지어내던 서사를 지워버립니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은 합리적이고 상대방은 너무 의존적이거나 요구가 많다는 내면의 스토리를 유지합니다. 그 스토리는 그들이 거리를 두는 것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당하다고 여기게 해줍니다. 당신이 관심을 끊으면 그 서사는 일관성을 잃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의존적이었다면 왜 당신의 부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헌신에 대한 그들의 수준이 정말로 합리적이었다면 당신의 관심이 사라진 것이 왜 그토록 아픈 걸까요? 당신의 무관심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들의 의문을 던집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의 버전이 생각만큼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 공간을 원했던 자신의 요구가 그리 합리적이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정성껏 돌볼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함부로 대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마주해야 합니다. 회피형 사람이 당신의 진정한 무관심을 마주할 때 많은 이들이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는 않겠지만 수치심에 가까운 무언가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는 수치심이 뒤따릅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를 인내심의 한계 너머로 밀어냈음을 인정하는 것에는 수치심이 따릅니다. 스스로 강인함과 독립성이라 해석했던 것이 사실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능력의 부재였음을 이해하는 데에도 수치심이 따릅니다. 이 수치심은 일부 회피형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의 동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패턴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더욱 강하게 방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치심은 어느 방향으로든 튈 수 있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 수치심을 다루거나 그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남에게 상처를 준 행동에 대한 합당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더 나은 행동을 배우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회피형 사람에게 마음을 닫은 후 그들의 반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상실감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패턴이 생각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당신이 다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멈춘 것이 실수였다는 뜻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빚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배워야 할 무언가를 지금 배우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게 두십시오. 그 고통 속에는 그들이 평생 동안 피해왔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그 정보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무관심이 비로소 그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전달이 당신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이 마음을 끊었다는 사실을 알아챈 회피형 사람과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당신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그리고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애착 패턴과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이었습니다.